예,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동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화면에 여러 개의 플롯을 한꺼번에 표출하는 방법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문자 처리 함수에 관한 내용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 이어지는 내용은 또 다음에 곧 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이제 잠깐 가서 그 한 화면에 여러 개의 플롯을 표출하는, 다중으로 표출하는 방법에 관해서 소개를 드릴 생각인데요. 사실 이러한 그 한 화면에 여러 개의 플롯을 그리는 방법은 뭐 기존의 다이렉트 그래픽스의 체계에서의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등장한 뉴그래픽스 체계에서의 방법도 있을 건데, 오늘은 먼저 다이렉트 그래픽스 체계에서의 방법 위주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제로 그 데이터를 제가 두 개 만들어서 그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플롯을 즉 두 개의 플롯을 한 화면에 표출해 보는 방식으로 예제를 이제 만들어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 두 개의 예제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는 인드젠 101, 이렇게 0부터 100까지의 값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인드젠 101 플러스 100, 즉 뭐냐면은 100부터 200까지의 값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데이터2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예제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그래픽 창을 제가 이제 띄울 건데, 저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은 X 사이즈는 800, Y 사이즈는 400,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더 길쭉한 크기를 갖는 그래픽 창을 이렇게 만들어서 왼쪽에는 데이터 1에 대한 플롯, 오른쪽에는 데이터 2에 대한 플롯을 그리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전의 아이디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가장 이렇게 해야 될 경우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잘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플롯을 그리는 이 그래픽 창의 공간을 내가 원하는 가로 세로 구획수만큼 분할을 해서 차례차례로 이제 플롯을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p.multi라는 그 속성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0, 2,1 이렇게 쓰면은 뭐냐면은 이제는 그래픽 창의 구획을 가로 방향으로는 2분할, 세로 방향으로는 1분할 해서 2 by 1에 해당되는 그런 구획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plot data 1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왼쪽 구획에 그려집니다. 만약에 이걸 안 했다 그러면은 이 플롯 자체가 이 그래픽 창의 크기에 거의 꽉 차게 그려졌겠지만은, 지금은 구획 자체를 2분할 해놨기 때문에 먼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구역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같은 요령으로 데이터 2에 대한 플롯을 그리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주면은, 그러면 오른쪽 구획에 이 데이터 2에 대한 플롯을 그려줍니다. 이러한 방식이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방식이고요.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또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렇게 뭐 p.multi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구획을 나누지 않고 아예 포지션이라는 키워드로 내가 자유자재로 위치를 지정해주는 그러한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p.multi의 속성은 원래대로 그냥 전체를 하나의 구획으로 인식시키려면은 이렇게 p.multi = 0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더라도 그냥 예전에 원래대로 정상적인 상태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만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플롯하고 데이터 1, 즉 표출을 할 배열 자체만 인자로 줬을 뿐 그 이상의 어떤 또 다른 추가적인 키워드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폴트 설정대로 그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데이터 1에 대한 플롯은 왼쪽, 데이터 2에 대한 플롯은 오른쪽에 그리되 이 플롯 자체 이 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이 사각형이
데이터 1에 대한 플롯일 경우에는 요 왼쪽 절반에 해당되는 구획에 딱 맞게, 그다음에 데이터 2에 대한 플롯은 오른쪽 절반에 해당되는 구획에 꽉 딱 맞게 그려지도록 해 보겠다는 거죠. 포지션 키워드를 써서. 그러려면은 데이터 1에 대한 플롯을 그린 데 있어서 포지션이란 키워드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요. 포지션이란 키워드에는 숫자가 4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4개가 뭐냐면은 그리고자 하는 플롯의 이 사각형에 해당되는 이 영역, 이 사각형의 왼쪽 구석에 해당되는 좌표와 오른쪽 상단에 해당되는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를 정해 주는 건데요. 왼쪽 구석의 좌표를 지금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데이터 1에 대한 플롯은 이렇게 그릴 것이기 때문에 이 플롯의 이 사각형의 왼쪽 하단 요 구석점의 좌표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해당되는 좌표는 어쨌든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좌표가 실제 값은 어떻게 매겨지냐 하면은 그 좌표계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멀라이즈드 좌표계, 즉 x축 방향으로 여기가 0, 여기가 1, 그리고 y축 방향으로도 여기가 0, 여기가 1로 인식하는 그러한 노멀라이즈된 좌표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롯을 그릴 경우에 요 왼쪽 구석의 좌표는 0,0이 될 거고 오른쪽 상단의 좌표는 0.5, 이게 전체가 1이니까 여기 가운데는 0.5겠죠. 그 다음에 이 맨 위는 y축 기준으로 보면 여기 1이 되겠죠. 그러니까 0,0, 그 다음에 0.5,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 구석의 좌표,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의 좌표를 갖다가 이렇게 차례로 써주게 되면은, 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요령으로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플롯도 여기다 이제 그리고자 한다면은 좌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겠죠. 그러면은 이 플롯에 있어서 왼쪽 구석에 해당되는 부분의 좌표는 이 부분이니까 0.5, 0이 될 거고 오른쪽 상단에 해당되는 부분은 1,1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롯 데이터 2 포지션 이퀄 0.5, 0, 그 다음에 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오른쪽 그 절반에 해당되는 구역에 꽉 차게 플롯을 그려주게 되는데요. 결과를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오른쪽 절반에 해당되는 구역에 꽉 차게 그림을 그려준 것은 맞는데 지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보면은 왼쪽에 우리가 원래 그렸던 플롯이 사라져 버렸죠.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동시에 표출이 돼야 되는데 얘를 그리면은 얘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상해서 원래 왼쪽에 있던 플롯을 다시 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얘는 나타나는데 또 오른쪽에 그렸던 그림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이 플롯 자체가 그래픽 창에서 플롯을 그릴 때 일단은 전체를 지워주고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전체 화면을 모두 마치 우리가 이레이즈 명령이라는 것을 쓰는 것처럼 이와 같이 화면을 전체를 한번 지우고 그림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왼쪽 오른쪽 제가 잘 분할을 했다 하더라도 플롯 명령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어쨌든 한 번은 지우고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다중 플롯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를 동시에 표출한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한 번 화면을 전체를 지우고 그리는 이러한 설정을 내가 이제 직접 조정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 이레이즈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레이즈란 문구에다가 앞에 no를 갖다가 붙여준 그런 키워드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1을 다시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데이터 2를 이제 오른쪽에 그려주는데 아까 이런 명령 썼죠. 이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서 no erase라고 하는 키워드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전에 그렸던 결과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즉 지우지 않고 지금 플롯 명령으로 준 그림을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려주도록 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자, 이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기존에 그려졌던 것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새로운 위치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no erase란 키워드는 제가 오늘 이제 예제 때문에 플롯이라는 명령에서 쓰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그래픽스에서 그림 그릴 때 쓰는 다양한 명령들이 있죠. 뭐 서피스도 있고 컨투어도 있고 그런 명령들 다 그 실제로 도움말에서 보시면 no erase라는 키워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롯 명령에 대해서 이 no erase라는 키워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갖다가 찾아보려면은 이 플롯 명령을 검색해서 보시면은 도움말에서 자, 그리고 그 참고로 알아두실 게 요즘은 뉴그래픽스 체계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명령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함수입니다. 펑션인데 플롯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플롯 프로시저라고 된 게 있고 플롯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근데 플롯 프로시저라고 된 게 지금 우리가 방금 썼던 다이렉트 그래픽스 체계에서의 명령이 사실 이렇게 뒤에 프로시저라는 명령이 말이 한 번 붙은 거고요. 그냥 플롯이라고 된 것은 뉴 그래픽스 체계에서 사용되는 플롯 함수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컨터도 그렇고 뭐 서피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프로시저라고 붙은 게 다이렉트 그래픽스에서의 명령. 왜냐하면 이름이 둘 다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시저 아니면 그냥 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명령에 대해서는 이 프로시저라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여기서 그 사용되는 그래픽 키워드들을 목록을 보시면 여기 중간에 no erase라는 명령이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 관한 내용도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o erase가 어디 있냐면은 예. 아마 이쪽 어디 있을 건데. 아, 여긴 예제들이고. 사실 이 키워드는 어디 그 여러 명령에서 공통으로 쓰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 여기 이제 no erase 클릭해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의 설명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no erase를 키워드를 쓰면은 그 이전에 그렸던 그림을 살려둔 채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그 한 화면에 여러 개의 그 플롯을 그림을 동시에 그리는 방법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이렉트 그래픽스에서의 그 다중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한 나머지 얘기,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은 그 뉴 그래픽스 체계에서의 방법도 이어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문자 처리에 관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또 따로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